중국인이지만 깨어있는 중국인으로 잘 알려진 저널리스트 장홍지에는 중국인은 한국보다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이 세계 1위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특히 한국인의 단결심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홍지에는 중국의 경우 기업의 존립 목적을 이윤의 극대화로 보고 일본의 경우 최고 품질의 상품 생산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으로 본다고 썼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수여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이 될 수 있었던 한국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애국심으로 충만한 국민 개개인의 단결심이었다며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단결심이 현재의 한국을 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결심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 전체가 완전히 헐벗었다가 완벽히 녹지화를 이룬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이 죽음의 땅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마음먹고 황량한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죽음의 땅에 몰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태초에 지구의 산림 면적은 62억 헥타르였지만 2022년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숲은 34억 헥타르로 절반 가까운 숲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농경지와 목초지가 확대되면서 남한 전체 면적보다 큰 12억 헥타르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등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급격한 사막화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전 세계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숲의 크기를 50% 늘릴 수 있다면 연간 약 1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산소는 약 200억 톤 이상 생산됩니다. 또 숲이 생긴 토지의 기후가 달라지면서 막대한 양의 생물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의 성공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7일 유튜브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영상이 하나 업로드됐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모래먼지가 마을 하나하나를 집어삼키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지구 종말이라도 보듯 끔찍한 모습입니다.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구역인데 이 중 네이멍구 자치구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내몽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치구는 몽골과 관계가 있습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외몽골과 내몽골로 구분됩니다.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몽골이 있고 고비 사막 바깥으로 중국에 포함되는 내몽골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비 사막은 이름에서부터 황량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비라는 단어 자체가 몽골어로 풀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 또는 건조하고 황량한 초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비 사막은 불모의 땅으로 대부분 거친 자갈과 암석, 일부의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고비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먼지를 발생시키는데 특히 3, 4월은 끔찍한 수준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와 일본을 건너 하와이까지 가기도 한다고 하죠. 3, 3월이면 숨쉬는 것도 곤란할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는 누런 모래바람에 하얀 차들을 누렇게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는 그대로지만 황사만큼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황사가 줄어든 것은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고비 사막은 1년 연평균 강우량이 25에서 50mm 수준에 불과할 만큼 물을 구경하기 힘들고 그나마 있던 몽골의 호수 1166개, 강 887개, 우물 2277개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바뀌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사회는 몽골과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는데 이러한 여론이 생기기 전 몽골 사막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 한국의 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아시아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80km 떨어진 바양노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높이 300m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2007년에 이 지역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푸른아시아는 처음 12만 평을 확보해 묘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거친 자갈과 모래밭에 나무를 아무리 심고 물을 부어봐야 나무가 흡수하기도 전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버리는 통에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러나 봉사단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루가 죽으면 2그루를 심었고 10그루가 죽으면 20그루를 심었습니다. 바영노르 지역에 처음 조림장을 만들 때는 모래뿐인 황무지 땅이라 거대한 모래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었는데요.
일주일에 2회 이상 가족들이 전부 동원돼 모래를 치워야 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식재한 끝에 한 그루 한 그루씩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무려 120헥타르에 이르는 숲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비술나무,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등 방풍림과 유실수까지 총 7만여 주를 식재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생 모래바람과 싸우며 포기했던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아 2012년부터 모래바람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7만 그루의 나무가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우선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수분기를 머금은 땅이 됩니다. 그럼 수분을 필요로 하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보관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죠. 이에 바약노루를 포함 6개 지역에 조림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덕분에 2014년에는 유엔으로부터 사막화 방지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몽골의 나무를 식재한 면적이 약 136만 평이었는데 이는 여의도의 1.5배 크기입니다. 잘 자란 나무 한 그루는 미세먼지 36g을 흡수할 수 있고 나무가 숲이 되면 모래먼지를 필터링해주는 방풍림 역할을 합니다. 미국 나사는 아시아의 황사량이 매년 1.5%씩 줄어든다고 보도하면서 인공숲을 조성하고 과도하게 가축을 방목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몽골이 협력해 나무를 심은 결과 몽골은 2010년부터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식목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력은 환경단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산림청은 코이카와 함께 내몽골 쿠브치 사막 조림 사업을 시작해 무려 8,000헥타르가 넘는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은 황사의 최대 피해국인 중국의 조림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막 조림 국가가 됐죠.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막화 방지 사업은 몽골 정부와 함께 몽골 동서를 잇는 약 3,700km, 20만 헥타르 면적을 사막화 방지 그린벨트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3,046헥타르에 달하는 사막의 녹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몽골 사막을 푸른 숲으로 변화시키면서 한국의 숲 조성 능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생태 경제학자 레스터 브라운은 그에 져서 플랜 B 3.0에서 지구 기후 및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가 지구상의 잃어버린 숲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유엔 환경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생태복원 10년 계획을 수립해 세계 각국이 일적으로의 나무 심기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가장 정확한 모범 사례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국토 전체가 헐벗었다가 성공적으로 복원된 유일한 국가니까요. 레스터 브라운 전 지구정책연구소장은 2006년 그의 책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인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미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사랑 정신을 북돋기 위해 1949년부터 4월 5일을 하루 동안 쉬면서 나무를 심도록 식목일로 제정해두고 있기는 했지만 1950년대 초반 한국의 산림은 최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토 전체가 황폐해졌고 여기에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됐죠. 광복전 1942년 남한의 나무 총량은 6,500만 세제곱미터였지만 1952년에는 3,600만 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석탄 등 연료로 쓸만한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피난민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쓰면서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 한 해에만 무려 전체 산림의 17%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10년만 더 방치했다면 전국이 민둥산이 되고 산림 녹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가운데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수용 석탄 공급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1964년에는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을 공급하며 산림 파괴를 막았죠.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한 후로 산림 녹화 사업은 국책 사업이 됐습니다. 서독을 방문했던 그는 독일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는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유럽에 가지 않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3년부터 제1차 치산 녹화 계획은 4년 일찍 달성해 6년 동안 무려 29억 4천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7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사업도 1년 앞당긴 87년에 달성했고 97년까지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2021년 한국의 나무 총량은 약 10억 세제곱미터로 1952년에 30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1헥타르당 나무 총량은 스위스나 독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미 앞지른 상황입니다. 한때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고비 사막은 이제 가장 빠르게 생명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넓은 사막을 전부 숲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이 더해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